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연준은 1월 FOMC에서 현행 4.25에서 4.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세 차례 이어졌던 연준의 인하 행보는 멈췄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국면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리 수준은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유의미하게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자신의 SNS에 제롬 파월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미국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로 고통받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별도로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며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미 지역이 트럼프 이깃발 무역전쟁의 첫 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석 달 만에 2,800달러 선을 재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세를 띠던 국제 유가 역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도 관세 품목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과할 수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필요한 원유를 전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책 이사회를 열고 3대 핵심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ECB의 통화 정책은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 금리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예금 금리는 연 2.75%, 기준 금리는 2.9%, 한계 대출 금리는 3.15%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비트코인이 ECB 일반 이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중앙은행에 지급 준비금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준비금은 유동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자금 세탁이나 기타 범죄 행위 의혹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정책 이사회에도 아마 일반 이사회에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또 중국의 가성비 AI 딥시크의 충격으로 미국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폭락 이후에 또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의지가 계속해서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헤드라인 PCE와 근원 PCE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매매의 신 허생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월 달은 참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명절을 새는 그 가운데서도 해외 선물을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 선물 차트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이게 뭐지? 라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제 또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한번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거의 일주일가량 설 연휴로 저희 방송이 쉬어가는 동안 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딥시크의 충격에 빠졌었고 또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해선 시대가 방송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때 누군가의 가이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무엇보다도 무엇이든 알아보세요. 물어보세요. 또 허생 마스터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또 대답을 잘 해주실 겁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해선 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늘 또 이슈 점검과 함께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딥시크의 충격으로 지난 27일 2763선까지 장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회복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오늘도 일봉상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PCE 지표 발표 이후에 10시 35분경 21,755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10시 51분경 21,808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71% 정도 상승한 21,7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내에서는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연준이 이번 달 금리 동결에 이어서 또 오늘은 PCE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적이다 그런 것들을 해석할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번 FOMC는 여러분들은 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그냥 별일 없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별일 없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그 야단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야단법석에 그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장에서 애시당초 금리 동결을 봤었고 쭉 동결로 갔었고 대신에 이제 문구가 좀 바뀌었다는 게 좀 관건인 거죠. 문구가 뭐 좀 긍정적인 문구들이 좀 삭제가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문구들이 삭제가 되면서 그걸 보고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매파적은 이게 매파적이 아니죠. 갑자기 막 금리 내린다고 막 선언하는 게 그때가 매파적이었고 사람은 좀 변화를 봅니다.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금리 가지고 논란한 그런 논의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2월 달은 없고 3월 달에 이제 FOMC가 있는데 그때 역시도 시장은 금리 동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장 금리에 이제 좌지우지되는 시기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단지 하나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들의 이제 값 이제 매달 나오죠. 네, 그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고용 실업률 아니면 뭐 ISM 관련된 아니 PMI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든 PCE든 이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면 네,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죠.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연준은 계속 금리를 동결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빅테크들은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중소기업 파산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작년 4분기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미국에 일단 살고 있지 않고 우리 역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와 관련된 업종이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뭐 큰 자동차 회사의 그 하청업체들 뭐 부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또 소비지 관련된 지표들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일단 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잠깐만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자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가 보시다시피 5.5까지 갔다가 4.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멈추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혹자는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껏 내렸는데 이제 와서 조금 찔끔 튄다고 그거 갖고 또 올려버리면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미국, 일본 빼고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일본이야 뭐 정상화되는 과정에 올리는 거라고 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립금리를 3%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3%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와줘야 기업들이 좀 숨통을 좀 트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4분기 9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서 많이들 걱정들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고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한마디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 친구한테 일주일 빌리는 거랑 1년 빌리는 거랑 10년 빌리는 거랑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한 일주일 100만 원 빌려줘. 아니면 1년 100만 원 빌려줘. 10년 1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이제 아래위로 쳐다보는 속도,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로 빌리면 빌릴수록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내가 당장 일주일 전에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거고 내가 1년 뒤에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거고 내가 10년 뒤는요.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싸야 되는 게 맞겠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을 찾아간 거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국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PPI가 이제 문제인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PPI가 CPI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최소 2, 3개월 뒤에 늦어도 4, 5개월 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오늘 발표된 PC를 보면서 계속 가늠해서 물가를 금리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표 볼까요? 다른 지표 보면 미국 주거비 쉘터라고 하죠. 쉘터는 올라갑니다. 주거비는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있죠.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임금 상승률은 고만고만합니다. 소소하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실업률도 왔다 갔다 하지만 소소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4.5%가 넘어가면 시장이 좀 바짝 긴장할 수가 있고 5%가 넘어가면 패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선에서 일단 커팅이 돼서 4% 위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가 빼고 다 잡히고 있는 수준이고 오늘 발표된 PC 이건 지난달 것까지니까 PC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뭉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GDP도 발표가 됐었죠. GDP도 2.3%지만 애계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 1.5%도 안 됩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3%대를 기대했지만 처음에 2.7% 기대했다, 3% 기대했다가 2.7% 기대했다가 이 속보치가 2.3%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직 미국 경제도 견조하다라는 거 변화없는 지금 보여주는 그 도표들의 결과값을 추론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쉽지 않겠다. 시장이 그걸 기조에 깔고 간다면 더 이상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대신에 지표들 보시는 PC 또 보이죠? 위에 보시면 임금 상승률, 실업률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고 재밌는 건 이런 지표들은 매주 나온다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CPI, PCI, PPI 이런 지표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꼭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미국 P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예상치랑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 나온 건 뭐고 오늘 나온 건 뭐예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를 보셔야죠. 4분기 작년 4, 4분기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4, 4분기 종합. 이거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다 추론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기 YOY죠. 전년 대비, MOM, 지난달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계절성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예측치 그대로 나오고 이번 달에도 개인 소비, 이건 근원 PC죠. 밑에 있는 건 그냥 PC입니다. 그냥 예측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 반응도 없었고 갈 길이 가고 있는 거고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고 요즘 딥시크라고 아시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충격, 패닉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생각도 없고 인상은 더더욱이 할 생각이 없고 파월 의장도 그런 뉘앙스를 말했습니다. 다음 스텝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굳이 물론 말 뒤집기 선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바로 3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파월을 실없는 사람으로 보겠죠. 그럼 진짜 가문의 망신으로 파월은 두고두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꼭 한 말씀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수로 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지수 해봤자 3개월 만기고요. 만기를
예, 또 연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당분간 그 스윙 조심하라 그랬죠. 오버나잇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표 발표가 난 다음에 5분, 10분, 뭐 심지어 30분 이후에 아니면 나 좀 아리까리해 그러면 미장 이후에 보시면서 그때 자리값을 찾으시는 게 우리의 일이지.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궁금해만 하십시오. 그거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0틱, 2000틱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 꼬리를 달고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1000틱, 2000틱을 꼬리를 말고 올라왔는데 내가 하단에 매도로 머리를 쳐박고 있다 그러면 이미 뭐 내 계좌는 망가진 상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 시황은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아시고 그럼 상승 쪽에 힘이 강하겠네 아니면 보합세겠네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를 막 후배 파면 되는 겁니다. 못 파시겠으면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차트 파는 법 그리고 진입 타점, 청산 타점 잡는 방법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니까 이거 매주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간 또 여러분들 감도 오시겠죠? 감이 오면 곧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패가 성공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이번 달은 14胜 4패 했고 지난달은 1패인가? 3패인가 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절반 이상 이기신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시겠지만 손익비 관리 못한다면 손실이죠. 하지만 승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당연히 수익이겠죠. 그 패가 아주 뭐 이상하게 막 손절 풀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수익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실 거라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배워가실 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것이고 금리 결정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준의 또 금리 경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ISM이 집계하는 PMI 지표나 또 인플레이션 지표 등 이러한 경제 지표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경제 지표 분석과 더불어서 단타하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설 연휴 동안 또 중국의 가성비 AI, 이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엔비디아가 장중에 17% 정도 폭락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또 딥시크가 좀 엔비디아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에게 추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 좀 하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가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올려드렸지만 기사를 처음 발견한 건 저였고 네, 저였고 그리고 그걸 올려드리고 분석을 한 것도 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분석했던 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분석을 했던 건 참 딥시크 여파가 엄청날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는 기업 분석가나 경제학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거 아니 오픈 AI, 챗 GPT죠. 그쪽에서 개발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개발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10분의 1도 안 든대. 그럼 주주들은 어떨까요? 니네들이 해먹은 거 아니야? 일단 이 소리 나올 거고 이때까지 헛발질했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중국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네, 문제는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저성능 칩을 좀 씁니다. 두 번째는 지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하더라도 판매처가 없습니다. 누가 사줍니까? 미국이 다 저지하는데 이 가격이 그러니까 10배가 높은 가격이 좀만 낮아지면 미국이 그거 사게 내비두겠습니까? 네, 못 사게 합니다. 지금도 중국 거 못 사게 하고 수출도 못 하게 하는데 AI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취임식 할 때 그리고 나서 AI 무슨 첨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슨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만들었어라고 막 자랑하는데 그걸 내비두겠습니까? 팔 데도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14억 인구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지만 13억 인구가 다 AI를 쓸까요? 아니요. 그중에서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는데 어디다 팔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볼 거는 일단은 미국으로 가는 또 첨단 산업,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막히겠죠. 또 통제가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미국에서 개발한 AI가 아니 중국에서 개발한 AI가 미국 걸 뺏겼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뺏겨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 이상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거보다 좀 높은 수준, 나은 수준 이 정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안을 강화하겠죠. MS에서 그것도 발견했습니다. 훔쳐갔다는 거. 근데 뭐 다 설이니까, 네, 그렇다는 설이니까. 미국 쪽에서도 당연히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단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어차피 뭐 중국 거 살 사람도 없는데 뭐 누가 사겠습니까? 물론 순식간에 검색 1위까지 올리긴 했지만 예, 그거 딱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보안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쩌려고요? 그러면 바로 삭제할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제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깔지 않아요. 혹시라도 유출될까 봐. 네, 그 유명한 뭐 태무 땡땡 쇼핑몰에서 뭐 사은품도 받으시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미국인이라고 다를까요? 영국인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중국 제품 안 쓸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 제품 사서 쓰지. 그래서 지금 미국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계기로 네, AI에 관련된 생산성, 가성비를 좀 제고를 해봐야 된다는 게 미국 전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원가 저감이 들어가겠죠. 그게 고용 뭐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 투입을 좀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하는 그 시간의 속도를 더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격을 좀 완화할 것 같고 당분간은 시장이 논의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도 뭐 동결이고 나머지도 뭐 그냥 그렇고 관세도 지금 뭐 때리네 마네 경고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딥시크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좋잖아요. 앞으로 미국 AI 어쩌나 이제 미국 뭐 AI 패권은 중국이 가져가나 막 말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우리 뭐라고 그랬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차트 보시라고. 돈 버셔야죠. 언제 그 뉴스 듣고 있습니까? 뉴스는 제가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딥시크 여파는 현재 미국에 좀 많은 충격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 AI 성장에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다이어트 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또 미국 AI 제품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서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 이후에 추후에 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 관련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미국의 여러 주로 확산될 조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단기간에 비트코인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런 건 이제 말이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말에 의해서 막 펌핑이 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쫙 가라앉습니다. 그게 제일 심한 게 비트코인이고요. 코인 종류입니다. 그래서 막 펌핑할 때 사면 내가 사고 나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10% 20% 올라서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마이너스 20% 원상태. 한마디로 그 미국의 그 나스닥하고 똑같죠. 실적에 받쳐주지 않으면 한번 펌핑이 났던 게 결국 주저앉습니다. 이게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파월 의장이 처음에 비트코인 트럼프도 그랬죠. 트럼프도 처음 말할 때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테드 전환을 했고 파월도 임기가 2월까지죠. 아마 제가 알기로 2월까지일걸요. 그래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생각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제 또 수장들은 또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그러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각국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쓰레기라고 하고 한쪽은 쓰레기라고 하고 한쪽은 사고 있고 근데 그게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 코인 종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투자하면 안 되신다 그랬죠? 돈 버신 걸로 투자하십시오. 지금 뭐 코인이 뭐 20만 달러, 2억 5천, 뭐 2억 6천 간다. 막 이렇게 간다고 해서 막 전 재산을 올인하고 하시면 큰일 난다 그랬죠?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그 나스닥 우리 그 해외 선물에 돈을 버셔서 코인은 여분의 돈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데일리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을 보면 왠지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왠지 올라가는 듯한 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살짝 주저앉긴 했지만, 살짝 주저앉긴 했지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4시간 봉으로 보면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왠지 좀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보면 왠지 더 누워 있습니다. 15분 봉으로 보면 뭔가 하락할 것 같고 5분 봉으로 보면 하락했네. 네, 3분 봉으로 보면 하락 중이네. 1분 봉으로 보면 또 올라오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코인 하실 때는 딱 1시간 봉, 여기서 가로지지형선이죠. 이런 자리를 체크들을 하시고 체크들을 하셔서 이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네, 그리고 지리저항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4시간 봉이나 아니면 1시간, 15분 봉, 30분 봉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다시피 1분 봉에서 막 올라간다고 따라타고 3분 봉에서 내려간다고 내리고 매도로 들어가고 5분 봉에서 또 내려가는 것 같다고 내려가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자금 그냥 박살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 있지만 어디죠? 10만 6천, 10만 4천이군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코인과 관련된 애널들이라고 그러죠. 애널 패널들. 그런 사람들은 20만 달러 이상을 보고 있고 20만 달러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 정도 수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그 정도 수익을 먹기 위해서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100% 이상 열려있는 건 아니지만 하방이 조금 많이 열려있는 이 상태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레버리지를 넣고 2배든 5배든 넣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말고 알트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은 보시다시피 계속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증시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지 않을까요? 경제 위기가 오면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오면 마찬가지로 아래로 곤두박질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극위험 자산이고 또 뭐죠? 가장 유동성을 빨리 반영하는 그런 상품군입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재빨리 또 탈출해야죠. 2022년도에 코인이 엄청나게 하방을 찍었습니다. 99% 빠진 애도 있고요. 알트코인 중에 뭐 50%, 60%는 기본이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70%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오셔서 이 코인 좋아요, 저 코인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코인을 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수익 나면 여러분들이 잘한 거고 못하면 제가 찝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건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올라간다. 하지만 하방은 일정 부분 좀 닫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니까 일목균형표하고 그 다음에 가로지지 저항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매매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부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한 추후의 전망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RSI,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왜 매수일까요, 마스터님? 차트 보겠습니다. 네. 네, 시간 없으니까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끔 보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122평선입니다. 자, 우리 허생 차트에서도 122평선은 차트 기준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하방을 보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뒷구이로 섰습니다. 뜬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애교죠. 네, 이 자리 맞고 여기서도 이 부분을 맞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 정도 여기를 찍으면 최소 중간 바닥 정도는 됩니다. 중간 바닥 정도로 하면 구름대 상단 정도까지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주가가 멀리는 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자리를 보시면 음운이죠. 음운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평평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정 수준, 그 자리가 이 자리죠. 100.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100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100을 못 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밑에를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900 정도가 되겠네요. 900. 900선에서 1차적으로 저지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자리가 양원으로 돼야지만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평선이 역배열된 단계죠. 정배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900대 차트로 보면서 이제 위장이 개장되면 이 자리에 한번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이 700선, 700, 710선. 이 정도, 이게 구름대 하단하고 122평선 차트 기준선 자리입니다. 이 존에서 한번 매수 한번 장 시작되면 받아 보실 거 권해드리고, 만약 이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안정적인 좀 자리를 받으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봉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과거를 되돌려 보셔야죠.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 62평선 차트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62평선 그리고 122평선이 그 추세를 움직이는 이제 그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62평선, 62평선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짝 주저앉은 게 아닙니다. 아직 여기서 살짝 평평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일본 기준으로 나사 선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왼쪽을 쭉 보셔야죠. 62평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네, 올라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62평선을 맞고 참 많이 튀었죠. 그리고 이제는 120평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하방으로 쏟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120평선 지켜냈고 아직까지 62평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선 오기 전에 21,900선 거기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자리, 네 자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보실 때는 지금 현재 캔들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구름대는 색깔 구별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이 자리는 지지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의 하단만 우리는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2평선 공략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이 차트로 보신다면 우리가 아까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걸로 봤죠. 710 그리고 700까지 내려올 걸로 봤으니까 이 정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시던가, 아니면 이게 위에 이쪽까지 오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더 좋죠. 이렇게 기준선으로 매수를 받으면 되니까. 자, 위증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개장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찾아가는 AS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네, 찾아가는 AS 서비스 가야 되겠죠. 네. 지금 보면 나스닥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딥시크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양운 하단에서 매수 받아볼 걸 권해드리겠고요. 하단이죠. 750입니다. 현재 기준은 750이고 만약 캔들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제 이 하단이 되겠죠. 그때는 이 하단이 됩니다. 이쪽 하단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죠 이게? 잠깐만요. 보도록 하죠. 지금 이쪽 하단이면 765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죠? 지금 시간이 이쪽이면 이쯤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750, 한 캔들이 한 3개, 4개 뒤에 내려온다 그러면 765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뭐랄까 좀 공격적이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디죠? 자리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62평선 785에서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1785 공격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려오면 750이고 만약 캔들이 900티 기준으로 960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3개 정도 이후에 내려온다 그러면 765에서 매수를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매수 전략으로 자리는 두 자리죠. 785750 또는 785765 이렇게 두 자리입니다. 그렇게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전략 짚어드렸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자리들 잘 기억해 보시고 또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과 활발한 원유 거래를 하는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부과를 예고받음으로써 상승 압력을 받나라는 싶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 보합권인데요. 0.04% 정도 하락한 72.7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를 통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승 압력을 그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사인이신가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시면 자, 5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일봉을 보면요. 지금 앞자리가 양운인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5일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원유를 수출한다고 봤을 때는 50달러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문가는 뭐 이제 방송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 최소 못 오더라도 60달러 후반까지는 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부터 매도 치면 되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눌렸을 때 매도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앞자리가 평평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선 하방 지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기울게 되면 그때는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평선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차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자리죠. 72.30 라인. 네, 그리고 30, 35. 35 정도가 되겠네요. 35. 네, 그리고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72달러.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치는 게 좀 더 나은 상황이죠. 올라온다면 73.20, 예, 그리고 73.80 정도, 7580, 70, 이 정도 일단 매도를 볼 수가 있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 72.35 아니면 72달러, 가능하면 72달러에 붙여서 매수를 좀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좀 박스를 좀 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자리 지켜보셨다가 짧게 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하셨는데요. 매수와 매도 타점 다 짚어주셨습니다. 72.35나 72달러 선에서 매수, 그리고 74.80달러에서 매도 사인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위기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오늘 계속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 선물인데요. 개장 이후에도 또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11시 34분경에는 2,853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현재는 또 소폭 하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9% 정도 상승한 강보합권인 2,8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통해서 팻말을 통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왓서님,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 네,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매수세가 워낙 세가지고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일봉이랑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과거에 보시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 다음날 도치 만들고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유형의 차트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변폭이 어디죠? 저가가 2760, 고가가 2865, 2860 정도면 거의 1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1000포인트면 어마무시한 거죠. 네, 그러면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960틱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960으로 보면 차트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이면 내려오면 한 이쯤에서 2835인데 이게 올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올까 싶습니다. 2835 정도에서 일단 매수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고 내가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이게 기준선이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갑니다. 122평선 따라서 매수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자리죠. 네, 구름대 하단 이 자리입니다. 2845죠. 2845, 그다음에 2835 매수 한번 받아보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사인 주셨고요. 2,835달러 선 그리고 2,845달러 선 짚어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또 추후에 또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이 변경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해답은 저희 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거 짚어주시나요? 네, 일단 저희가 허생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신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들 짧게 알려드릴 건데 네. 나스닥 왔다 갔습니다. 765 와서 800까지 오. 찍었습니다. 네. 7, 8호 정도는 공격적이신 분들이 들어가신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765 왔다가 800까지 찍었으니까 네. 뭐 손실 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네, 차 캔들 3개, 4개 위에 올 자리가 765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짜 3개, 4개 위에 왔어요. 그런 것도 다 일목균형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테크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전 테크닉, 우리가 승률 높은 플랜 ABC 기법, 이 이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인터넷 치시면 제 얼굴 나옵니다. 치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플랜 A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실제로 사용하는 건 방금 보여드린 기준선과 구름대 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B는 방송 우리 같이 매매할 때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확 튀어나가면 이게 올라가면 잡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매매로 수익을 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C, 변곡이죠. 이 앞자리가 양운으로 바뀌면 뭐라고 그랬죠? 정배로 시작된다. 이 우문으로 바뀌면 역배로 시작된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 특히 이 플랜 A만 알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평선 매매하신다고 이평선 막 꼬여 있는 거 막 핀다고 막 그러고 있고 보는점에 매매한다고 막 위에서 위에서 매수 받는다고 팔다리 허리 다 부러질 때 우리 플랜 A로 가볍게 들어가서 치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에 마감 현황입니다. 10월 달 1패네요. 그리고 11월 달에 6패, 그리고 12월 달에 2패, 이번 달에 4패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좀 일수가 적어서 이렇게 됐고 수익금은 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 가져가신 거니까 한 이 정도면 괜찮은 성공 확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1패, 2패, 뭐 4패, 20일 거래, 21일 거래, 22일 거래 이 정도면 상당히 꽤 괜찮은 성공률입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률 높은 플랜 ABC 기법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플랜 A로 우리가 진입을 한 겁니다. 플랜 A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신호가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우린 진입하는 겁니다. 타점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85T 챙겨간 겁니다. 항생입니다. 항생이고 이 시간이 보통 15분. 항생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꼴랑 85T 먹는데 15분 걸린 거죠. 곱하기 9,000원 하면 요즘 단가가 이제 틱당 9,000원이니까 여기다 9,000원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인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랜 A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냈고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플랜 C 이게 뭐죠? 앞자리가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 정배려구나 라고 했을 때 이 기준선 핑크색 보이죠? 여기서 탁 낚아채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난 이것도 말고 더 확실한 걸 원한다. 그럼 여기서 구름대를 뚫고 나오는 이 보이죠? 프레임스팬에서 진입을 하시면 수익은 조금 더 적을 수 있겠지만 바로 올라가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 건 뭐죠? 보고 있어야 될 건 HTS도 아니고 이 캔들도 아닙니다. 딱 두 가지를 보고 있어야죠. 뭐냐면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들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ADX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빨갱이랑 같이 빨간 매수랑 같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죠? MACD가 이제 영선을 돌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구름대에 이게 MACD가 영선을 돌파하면 상방으로 돌파하면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도 똑같이 앞자리가 양운 정배열이 됩니다. 이게 일치예요. 여러분들 좀 신기해 하시겠지만 일치합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그것도 옆집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서 태평양 건너서 만들었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똑같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게 90틱 차트를 보고 있다면 이거보다 큰 차트로 120이나 240으로 이쪽에서는 여기를 넘어가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앞에 방해 요소는 없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 앞에 꼬다리 보고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할 때 코앞에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운전할 때 저기 멀리 보고 운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차트를 볼 때도 작은 스케일 여러분들이 보신 1분봉, 2분봉 앞에 보고 운전하는 겁니다. 코앞에. 그땐 주차할 때는 코앞에 보는 거지. 운전할 때 코앞에 보면 사고 나죠? 그러면 더 큰 봉, 5분봉, 15분봉, 뭐 30분봉 그걸 보고 멀리 보고서 아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이쯤에서 막힐 수 있겠다. 미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멀리 보고 신호가 바뀌었으면 서야죠. 땅바닥 보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 밟으면 사고 납니다. 똑같습니다. 매매도. 그럼 다음 매매 보도록 하죠. 이번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아주 희한찬란하죠. 딱 2분 매매했습니다. 2분. 시간 기억하세요. 2분 매매했는데 200트를 가져갔습니다. 이거 곱하기 7,000원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7,000원 하시면 대충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플랜 A로 들어갔습니다. 플랜 A로 들어가서 180에서 들어가서 220에서 나온 거고 한 번 더 반등을 할 때 220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220에서 나온 거고 또 여기서 반등할 때 기준선에서 봐서 또 치고 나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건 똑같죠? 캔들 3개, 4개 이후에 이쪽에 오면 자리가 이 자리였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이 자리가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평선, 볼리저 밴드, 다른 매매를 했을 때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그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캔들 몇 개 뒤에 이 자리가 오겠다 아니면 어디까지 가겠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행성이냐? 완전히 선행성은 없습니다. 그냥 예측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240틱 차트인데 그럼 뭘 보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 900틱도 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 좌우도 보셔야죠. 그게 이겁니다. 여기에서 보조 지표들이 여기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 내려가는 건 여기서 매도세가 올라왔다가 매도세가 여기서 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닥이었죠? 이 바닥을 제가 맞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맞췄냐? 900틱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ADX를 잘 아시면 여러분들은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설령 최고점,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중간 고점, 중간 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았을 때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ADX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고 제가 본 건 여기서 중간 고점 나왔네, 2번 나왔네, 떨어졌네, 900틱을 보니까 이건 진짜 저점이네 해서 이쪽에서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겁니다.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몰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10시 10분, 저녁 11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기법, 시황 다 알려드리고 있고 함께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것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